안녕하세요. 한류 소식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정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흑백 요리사 넷플릭스 주간 순위 2주 연속 비영어 1위에 올랐다는 소식과 이슈에 열광하는 영국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넷플릭스에서 지난주 시청 시간을 실행 시간으로 나눈 뷰라는 개념의 일주일간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 순위를 발표하는 날입니다. 이번 주 순위를 보면 흥미롭습니다. 일단 비영어 영화 부분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무도실무관이 2주 연속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비영어 드라마 부문 4위에는 엄마 친구 아들이 올라 있는데 시청 시간으로 따지면 1위이고 7주 연속 넷플릭스 주간 순위에 올라 있습니다. 비영어 드라마 부문 2위에는 경성 크리처가 올라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3일 통계로 2위까지 올라서 나쁘지 않은 성적입니다. 비영어 1위는 흑백 요리사가 2주 연속 올랐는데 어제 새 에피소드가 올라오고 또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어서 당분간 1위는 무난히 유지할 것 같습니다. 이 쇼는 첫 주에 아시아와 일부 지역에서 탑10에 들었지만 지난주부터 유럽과 북미, 남미까지 탑10 나라를 늘리며 다음 주 순위를 궁금하게 만듭니다. 흑백 요리사 요리계급 전쟁은 국내에서도 뜨겁습니다. 지난달 4주차 비드라마 화제성 조사에서 2주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굿데이터 코퍼레이션이 발표한 펀덱스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은 전주 대비 66.1%포인트 상승하며 화제성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2022년 이후 굿데이터가 발표한 TV OTT 드라마 화제성 조사 결과 중 가장 높은 주간 화제성 점수인 8만 1000점을 기록한 것으로 넷플릭스가 지난해 3월 공개한 더 글로리 파트 2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흑백 요리사는 요리 경연을 중심으로 다양한 요리사들이 펼치는 치열한 경쟁을 그린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요리 연구가 백종원의 활약이 눈에 띕니다. 백종원은 비드라마 화제성 출연자 부문에서도 2주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셰프 최연석과 안성재가 각각 2위와 3위에 오르며 상위권을 형성했습니다. 이 외에도 최강록이 5위에 이름을 올렸고 성경 롱게스트, 여경래, 정지선, 이미영, 파블리치오 페라리, 강수원 등 다양한 셰프들이 상위권에 자리잡아 프로그램의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다음은 넷플릭스의 최신 한국 리얼리티 히트작은 피지컬백과 마스터 셰프의 만남입니다란 제목의 영국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9월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이지만 경쟁으로 가장 잘 설명되는 시리즈의 최신 한국 리얼리티 쇼인 흑백 요리사를 출시했습니다. 피지컬백, 더 데블스 플랜, 더 인플루언서와 같은 히트작에 이어 흑백 요리사는 서양쇼의 강도를 높인 마스터 셰프나 아이언 셰프로 볼 수 있는 강력한 요리 도전입니다. 이 쇼에서는 100명의 셰프가 한국에서 가장 숙련된 셰프로서 자랑할 권리를 얻기 위해 경쟁합니다. 계급을 연상시키는 반전을 위해 이 시리즈의 출연진은 한국에서 이미 이름을 알린 엘리트 셰프인 백수저와 별명만으로 알려진 약자 흑수저로 나뉩니다. 전작 피지컬백과 비슷하게 흑백 요리사는 참가자들의 재능과 훌륭한 스포츠맨십으로 전세계 넷플릭스 시청자를 사로잡았습니다. 이 쇼는 이번 주 전세계 비영어 1위에 오르며 2주 연속 최고의 쇼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쇼의 8화에서 10화를 시청한 영국 시청자 반응입니다. 독특한 캐릭터로 재미있고 즐겁게 시청할 수 있는 최고의 쇼다. 안 셰프가 에드워드 리 셰프에게 그가 원하는 요리 이름을 짓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낮은 점수를 준 건 정말 멍청한 짓이에요. 그는 그 요리가 대단하다고 했지만 그 요리의 이름 때문에 82점으로 깎았다고. 그는 정말 불공평해. 비빔밥을 재창조하려는 시도는 실제로 그에게는 재미가 없었고 유일한 연결고리가 혼합 개념이었기 때문에 실제 요리사와의 연결고리는 다른 참가자보다 약했습니다. 그가 잘하면서 먹었던 요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더 발전시켰다면 그는 아마도 도전해서 이겼을 것입니다. 피지컬백보다 더 잔인하다. 3인조 레스토랑. 그들은 갑자기 그룹을 떠나야 했고 투표에서 제외된 느낌을 받았고 계획을 세울 시간이 적었고 쇼핑을 훨씬 늦게 갔고 재료를 준비할 시간이 적었고 모든 경쟁 그룹보다 멤버가 적었어요. 쇼라는 건 알지만.
그저 불공평하고 터무니없습니다. 셰프 안유성은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말했듯이 그들은 정말 모든 사람들을 밤새도록 일하게 했습니다. 이번 주 에피소드는 이 훌륭한 프로그램에 대한 제 생각에 정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 셰프는 정말 전략의 왕이다. 딤성 여왕이 제게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거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새로운 방식으로 마음을 열었고 그녀가 자신의 게임을 정상에 올려놓았지만 친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쇼를 정말 즐기고 있습니다. 제작진이 잘했습니다. 최연석이 대회에 대해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최연석이 손님들이 원하는 대로 돈을 쓸 수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요리를 비싸게 만들었다는 게 이상했어요. 다른 팀들은 누가 고객인지도 모르고 가격을 싸게 책정했고 먹방 크리에이터들을 보고 엄청 놀랐어요. 제 직감일 뿐이에요. 최연석은 2000년대부터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 이상할 것 없다. 최연석은 훌륭한 셰프입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전략보다는 요리에 더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전략만으로 이긴 셰프보다 좋은 요리를 내놓은 셰프가 게임에서 이기는 것을 더 보고 싶습니다. 최연석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가 이끄는 모든 그룹이 어떻게든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나폴리 마피아의 티라미수도 이번 시즌 그에게 승리를 확실히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는 항상 과제를 이해하고 완벽하게 해냅니다. 현실적으로는 나폴리 대 에드워드가 될 것이지만 나폴리 대 트리플 스타도 원합니다. 저는 최연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는 너무 교활하거든요. 저는 트리플 스타의 리더십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이모카세는 튀김김으로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나는 나폴리에 대해 매우 기뻐하고 트리플 스타가 결승에 진출했으면 좋겠지만 저는 또한 셰프 에드워드 리도 좋아합니다. 셰프 안이 맛에 대해 엄청 엄격할 때는 좋지만 이름 스토리에 대한 판단은 멍청해. 에드워드가 결승에 갔어야 할 것 같고 비빔밥이 아닌 다른 이름을 붙였으면 갔을 것 같아. 레스토랑 부분은 너무 잔인했어요. 저는 셰프 안유성을 응원했는데 요리가 너무 오래 걸렸고 요리가 그렇게 호화스럽지 않아서 사람들이 레스토랑에서 다시 주문하는 것을 잊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트리플 스타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좋아요. 최강록 셰프가 처음에 탈락했어요. 이 쇼를 보려는 동기의 50%가 사라졌어요. 저는 그와 파비안을 정말 응원했어요. 언젠가는 요리 시리즈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의 성격에는 정말 많은 잠재력이 있어요. 아니 제발 정말 원해요. 트리플 스타가 결승전에 오르는 것을요. 그의 조용한 리더십에 매우 만족합니다. 그들이 어떻게든 결승전에 올라서 흑수저 대 백수저의 이야기를 강요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나폴리 마피아 결과가 너무 기뻐요. 끝까지 응원할게요. 편의점 식품을 이용해 요리한다는 개념은 괜찮지만 요리사가 고품질의 재료로 자신의 개성과 재능을 과시할 수 없게 하므로 꽤 잔인한 방식입니다. 10회 보고 나서 동파육이 너무 먹고 싶어졌어요. 긴급공지 규정 변경 너무 심하네요. 한국 예능은 정말 잔인한 법을 알고 있어요. 셰프 에드워드 리의 요리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점수 차이가 엄청나네요. 저는 셰프 안이 요리에 낮은 점수를 준 이유에 동의하지 않지만 존중합니다. 그래도 셰프 안이 몇 점만 더 줬으면 좋았을 텐데요. 저 티라미슈 먹어보고 싶어요. 트리플스타 레스토랑이 2위를 차지한 건 딤섬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메뉴에 나와있던 다른 두 요리가 뭐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저도 지금 정말 딤섬을 먹어보고 싶어요. 그 에피소드를 보고 지선 셰프를 응원하게 됐어요. 마지막 한 자리는 제가 에드워드 리를 고르겠습니다. 하지만 지선, 트리플스타, 이모카세도 응원합니다. 그들이 차지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이 셰프 에드워드의 비빔밥에 대해 안 셰프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비빔밥이라기보다는 오니기리나 무스비에 더 비슷했어요. 나폴리 마피아는 심사위원들이 강한 맛으로부터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디저트를 요리하는 매우 현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 셰프는 고급 식재료를 비싼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레스토랑의 영업을 가장 잘 이해했고 손님들이 쓸 수 있는 돈의 액수를 정해놓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한 먹방 크리에이터가 비빔밥의 광고 사진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더니 그 사진을 찍은 최 셰프로에게 장면이 전환되는 걸 보고 웃음이 터졌어요. 셰프들이 밤새도록 준비 요리하는 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셰프들은 그저 열심히 일하는데 익숙할 텐데 저는 감동과 실망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이제 해외 반응들이 처음에 이슈에 대한 포맷에 열광하는 단계에서 이슈의 게임에 열중하며 감정이입하는 단계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슈의 1일 시청률은 내일 플리스페토럴에 나오는데 제 예측에는 이 반응들을 보면 수직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정치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